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세금 동영상 오랜만에 찍습니다. 그동안 어대산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곡물, 그리고 운무, 그리고 숲길, 그 다음에 이런 녹음 냄새 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현업으로 돌아와서 세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벌써 재판 일정이 잡혀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자금 출처 조사를 나왔어요. 나와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증여세 과세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증여세 할 것이 없으니까, 과세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증여세 세무조사로 나왔던 그 자료를 가지고 명백한 혐의를 만든 거예요. 종합소득세 탈루에 명백한 혐의를 만들어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로 넘어가서 결국은 과세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그렇게 해서 몇 억이 과세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받아보고 제가 이 사건 참 중요한 사건이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참 좋은 사건이죠. 왜?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맡아서 1심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은 승소입니다. 승소인데 제 입장에서는 미완의 승소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세무조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증여세 세무조사가 하나가 있고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를 한 겁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절차는 위법이다. 그거는 1심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과세가 위법이다 라는 결론이 됐죠. 이대로만 간다면야 세금은 다시 환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은 부실과세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지만은 제일 더 중요한 부분은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 어디에도 없는 용어다 이겁니다. 그런 용어를 증여세 세무조사로 혼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증여세 세무조사면 증여세 세무조사다 이거죠. 그러면 증여세 세무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여세가 어떻게 됩니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야 그거를 갈 거 아닙니까? 세무조사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상속세는 사람이 죽어야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증여는 어떻게 됩니까? 증여가 있어야만이 증여세 세무조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여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확인해요? 과세관청에 입증해야죠.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규정이 뭐가 있느냐? 입증을 다 하기가 힘드니까 증여 추정이라는 걸 규정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증여 추정. 저 사람이 소득이나 재력이나 나이로 이런 걸 보면은 저만한 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데 가졌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부모가 재력이 많더라. 아니면 배우자가 많더라. 그러면 저쪽에서 같은 특수관계자니까 끼리끼리 돈을 증여했겠네. 취득자금을. 그래서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그 규정은 있어요. 그 규정을 가지고 이제 모든 자금 출처 조사의 원천으로 그냥 그 법적 근거 규정으로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거는 훈련받지 못한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세무조사를 자금 출처 조사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느냐? 국세청장이 하달을 해요. 어떤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산이 세금 납부 내역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재량 영역이 많더라 이거죠.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당신 재산 우리가 국세청에서 계속 추적해가지고 10년치, 20년치를 관리하다 보니까 당신 재산이 지금 10억이야. 10억인데 그동안 세금 낸 거 1억밖에 안 냈네? 나머지 9억, 9억 어디서 났어?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재산을 불려? 참, 이 사람, 안 되겠네. 하면서 뭔가 세금을 빼먹었구만. 탈루했구만. 포탈했어. 중에서 조사 한번 나가봐. 누구한테 돈 받았을 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증여를 어떻게 받았느냐? 모르죠.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 자료에 보니까 당신 세금 이것밖에 안 내는데 재산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무조사할 근거가 있어. 세무조사 나갈 테니까 알아서 대응을 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의 원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가령 이제 그 사람이 세무 공무원일 때는 자기가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자기가 세무사일 때 자기도 재산을 벌 거 아닙니까? 돈을 벌려고 세무사 할 거 아니에요. 돈을 200억씩 버는 세무사도 있대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세무 공무원 하면서 어떤 식으로 세무사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세금 안 내고 뭐 벌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막 하소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사도 결국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당신, 차변에 재산이 한 10억이다 이거요. 그동안 세금 낸 건 원천징수 깐 거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증여세 세무조사 나가야 되겠네. 물론 이제 판사 재직으로 있을 때는 원천징수 당하고 그만한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치가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무슨 사회국가도 아니고 세금 낸 만큼만 너가 재산을 가져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이 묘하고 희유하듯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도 희유하고 묘한 거예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체제고 경제활동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무조사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국세청이 그렇게 앞장서서 나올 일이 아니다. 순서가 있어요. 시장 경제가 이렇게 가면 국세청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골프 같은 경우도 몸이 이렇게 가고 손이 뒤따라와야 되지 본능적으로 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이 먼저 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자탄 나오는 거예요. 우탄 나오고 자탄 나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도 순서가 있듯이 인생도 순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먼저지 몸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몸이 가고 그렇죠. 골프도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고 그 다음에 손이 따라오고 경제활동은 시장 경제가 먼저고 국세청이 나중에 뒤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금 출처 조사는 우리나라 세정현실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 출처 조사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납세자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